김용민의 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민동기, 정상근 그리고 초대 손님 만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네, 우리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정상근 혁명동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하여튼 우리 정상근 혁명동지의 주가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근데 자꾸 이제 팟빵 거기 소개글에 예. 저를 정동지 미디어로 기자라고 써놓으시던데. 아, 그렇습니까? 내가 초범까지는 참았는데 재범까지는 못 참겠습니다. 3범이면 3범.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래요. 우리 이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떻게 지금 미디어 오늘의 그 간판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네, 되진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정상근 보고 저 구독 신청했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3명입니다. 해주시는데. 네. 4명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정상근 동지가 그동안 미오캣에서 또 활약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미오캣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럼요. 네. 네. 여기서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하지 않습니까? 망가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거기서는 약간 앵커 버전으로 하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미오캣에서는 그냥 하는데 네. 여기서는 두 분이 저를 너무 막대하세요. 예. 그래요. 아니, 망가지니까 이렇게 네. 사람들이 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이 한 번 좀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저렇게, 패도 않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폼 잡고, 잘 네. 나가다가 목에 힘주고, 이러다 망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상근 동지, 앞으로 이런 망가지는 컨셉을 미오캣에서도 가져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좀, 생경하지 않고. 네. 거기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예. 애들이 리액션을 안 해요. 안 되겠어. 여기서 뭔가 드립을 치면 막 리액션이 나오는데. 뭔가 교육을 시켜야겠어. 네. 한번 김효민 PD를 모셨다가 그래. 리액션 스쿨 같은 거 하나. 제가 팟캐스트 사관학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사관 생도들을 많이 배출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두 부류가 있거든. 팟캐스트 내가 좀 들어보면은, 웃기지도 않는데 자꾸 웃기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괜히 여기 나와서 그 팟캐스트인데도 폼 잡는 사람들. 그렇죠. 이 두 부류가 이 팟캐스트 생태계를 흐립니다. 네. 예. 교란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의 멋과 맛을 잘 살려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지 뭐 낙곰수 컨셉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렇죠. 예. 따라쟁이는 결코 모델이 되는 사람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본을 못 넘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각자의 그 색깔을 갖고 가야지 그렇게 자꾸 되도 않는 그런 방식으로 뭐 앵커 흉내를 낸다든지 이런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혁명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시 망합니다. 그렇죠. 망해야 돼요. 예. 예. 그래요. 굉장히 미오캣을 들으면 낯섭니다. 저도 편집하면서 낯섭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어떤 소식이? 무장공비가 지상파에 침투했다. 이런 지금 망국의 기조가. 예, 이건 내라는 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FM 103.5MHz SBS 러브 FM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고정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게 107.7에서 이 김용민 PD가 전성기를 한번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전에 103.5부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07.7로? 아침에 나올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107.7로 나가서 그러니까 도합 SBS 라디오에 이제 출연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 무장공비 세력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래 이거 다들 혁명성이 약해지고 있어 지금. 나는 어느 방송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했었나? 그러나 한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아직은 107.7보다는 103.5가 SBS가 혁명성이 있다. 김용민 PD를 지금 받아들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만감이 교차는. 이러다가 또 SBS도 팟캐스트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또 순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벌써 진입을 하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약간 재미를 못 보긴 했습니다만. TBS 교통방송은 안 되지만 SBS는 됩니다. 이번에 꼭 아침 집회를 꼭 해야겠습니다. 우리 목동으로 갑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여간 교통방송은 라디오로 들어야 제 맛이에요. 네, SBS도 꼭 라디오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미디어오늘이 보도에 나왔어요. 또? 네. 민동기가 나온 거 아니고? 민동기 곧 국장께서는 아직 안 나오셨는데. 네. 그 얘기 좀 하지 마. 저 어떻게 됐어, 민동기는?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미디어오늘은요. 이런 그 족벌 언론 이런 체제하고 다른 여타 그 이상한 언론사들과는 다르게 거기는 엄연히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가 있고요. 그럼요. 나름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 밖에서 이렇게 떠든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너무 밖에서 이렇게 뭘 모르시는 분들이 임명 동의를 거치면 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절차 밟을까요? 절차가 있고 이게 구성원들이 이게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글쎄 순서를 거치면. 그래서 제가 이정일 PD하고 이정일 PD가 이 얘기를 꼭 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관훈에서 또 그 얘기를 하면 아까 지금 정상근 이 혁명동지는 저 위에서 잠깐 듣고 내려왔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뉴스바가 김용민 브리핑과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제치면 그때 검토하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오늘 첫 소식. 아까 시작했었는데. 그렇지. MBC가 미디어오늘을 어제 보도를 했는데 TV조선하고 같이 보도를 했어요. TV조선하고? 그러니까 MBC가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을 제 얼굴이 또 나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제호가 나왔는데 MBC가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을 고소하겠다라는 방송을 뉴스데스크 리포트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고소를 어떻게 된 거냐? 하겠다라는 리포트를 했다고요? 네. 그것도 한 10번째 꼭지인가? 아주 기자가 나와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 지난 1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TV조선 메인 뉴스인 뉴스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가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인 여성 김모 씨와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을 자주 찾았다. 그리고 정 씨와 이 여성 단둘이 있는 자리에 모 방송사 사장이 동석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렸잖아요. 모 방송사 사장. 그래서 이 모 방송사 사장이 누구냐? 라는 거를 했는데 저희가 TV조선 쪽하고 MBC 쪽하고 알아보니까
안광한 사장이라는 거죠. 미디어온 취재를 해가지고. 네. MBC에서도 그러면 안광한임을 인정한 겁니까? 인정을 절대 안 하죠. 지금.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MBC 간 적이 없다. 이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TV조선 보도에서는 정윤회 씨하고 모 방송사장이 만나가지고 그 정윤회가 이 방송사 사장에게 보도 협조를 요청을 했다는 식으로 그 리포트를 했어요. 이제 TV조선 리포트가. 네. 근데 TV조선에서는 이 방송사 사장의 이름을 가린 거죠. 근데 그거를 미디어오늘이 취재를 한 결과 안광한 사장 이어서 저희가 실명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TV조선 보도가 아주 신빙성이 떨어지냐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TV조선이 취재를 한 게 정윤회 씨의 최측근이라는 한 식당 주인인데 이 식당 주인이 직접 증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증언이 윤회 오빠하고 땡땡이 언니하고 땡땡땡 사장 왔을 때 아니 뭐 이런 집이 다 있어라고 했다면서 보도 사실이라든가 차단도 하고 언론사 중에 하나는 완전히 밀착돼서 해야 하니까 정윤회가 나라 국정에 모든 걸 함께했다. 2년 전까지. 뭔가 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거나 이 정윤회 씨하고 뭐 항공사 출신의 어떤 분하고 그 자리에 안광한 사장이 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알아낸 거죠. TV조선 관계자랑 통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TV조선 리포트에는 그 땡땡땡으로 나간 거죠. 네, 그렇죠? 땡땡땡 사장으로 나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뭐 정윤회가 그 사실상 뭐 비선 홍보수석 뭐 그런 식의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안광한 사장이었고 그 TV조선 쪽에 이제 물어봤죠. 왜 실명을 안 깠냐 이 방송사 사장이라는 걸 딱 얘기하니까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언론 대 언론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좀 뭔지 잘 모르겠는 소리를 막 하면서 혹시 동지적 관계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언론 대 언론의 관계 뭐 이거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TV조선 이 관계자는 소스는 확실하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마침 또 예전에 소개해드린 소식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윤회 씨 아들 정윤식 씨가 MBC 드라마의 내리 7편 그것 때문에 그 MBC 현직 PD가 막 게시판에 글도 쓰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뭐 그 드라마 본부장이죠. 장근수 드라마 본부장이 뭐 사장 지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정우식 씨를 캐스팅하라는 압박이 여러 차례 내려왔고,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이 장근수 본부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민식 MBC 드라마 PD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맞아요. 장 본부장이 때로는 제작사 대표를 통해서 뭐 아니면 연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정우식을 반드시 드라마에 출연시키라고 종용했다. 그리고 대본을 보고 주인공 남동생 역할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인치고는 너무 높은 출연료를 불러서 제작진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도 겹쳐 있으니까 저희는 이 모 방송사 사장이라는 것이 안광한 사장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취재를 했는데 뭐 TV조선 쪽이나 MBC 쪽이나 누군지 소스는 밝힐 수 없지만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안광한 사장의 실명을 공개를 해서 보도를 했고요. 뭐 그런데 이제 뭐 MBC가 보도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MBC는 안광한 사장은 이 TV조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안광한 사장은 TV조선 기자한테, 그러니까 TV조선 기자가 안광한 사장을 확인차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안광한 사장이 터무니없는 모함이고 무책임한 소문이다라고 하면서 실명으로 보도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다고. TV조선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이제 뭐 돌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안광한 사장 쪽에 전화를 했는데 안광한 사장 쪽은 뭐 홍보실에 연락을 해라라고 했고 홍보실에 전화했더니 뭐 사실무근이나 답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별도로 이제 취재한 결과 안광한 사장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저희는 보도를 한 거죠. 뭐 공영방송 사장이니까 뭐 2014년도까지는 뭐 서열 2위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비선과 접촉을 하는 게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좀 부적절한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보도를 했던 거거든요. 뭐 그랬는데 뭐 저희가 보도를 한 다음에 그 MBC 쪽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가지고 문화방송 사장에 대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냈고요. 그러면서 뭐 문화방송이 TV조선 취재 시에 사실무근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TV조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 보도를 했고, 그리고 미디어오늘은 뭐 안광한 사장의 이름까지 공개를 하면서 안광한 사장에 대해 큰 피해를 입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여기까지 뭐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뉴스데스크에 또 저희가 TV조선과 함께 TV조선과 함께. 그러니까 TV조선하고 미디어오늘하고 같이 이제 뭐 허위 보도를 했다. 우리가 고소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리포트를 아예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TV조선과 한편이 돼서. 야, 이거 언론계 사건 아닙니까? 네. TV조선과 미디어온들이 함께 지금 한 사안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방상훈 동지와 함께 혁명을 언론 혁명을. 혹시 방 사장님 괜찮으시면 변호사 쓸 때 저희도 좀 어떻게 회사에 돈이 없어서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죠. 네,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 좀 같이 어차피 같은 사건이니까. 네. 예. 맞아요. 우리 방 사장님. 예. 아니 근데 그거를 미디어오늘 취재진이 나름 크로스 체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크로스 체크를 했죠. 그러니까 TV조선 쪽도 체크를 했고 MBC 쪽 관계자 얘기도 들어서 저희는 안강환 사장이라고 실명을 밝힐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안강환 사장의 이름을 직접 밝힌 겁니다. 근데 MBC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네. 재판에서 뭐 100% 이길 것 같네. 미디어오늘이나 우리 방 사장님이나 방상훈 혁명동지나 다 이길 것 같아. 아니 갑자기 그럼 방상훈 앞으로 혁명동지 되는 겁니까? 아니 MBC와의 성전에서는 혁명동지지. 그렇지 않아요? 재판에서 승소하는 날 방 사장님과 두 손을 같이 들고 그렇지. 두 손을 맞잡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재판을 건다는 건 귀찮게 하려는 목적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일단 저희가 MBC의 지난 박근혜 정부 들어온 이후에 MBC한테 하도 많이 고소고발을 당해서 이게 다 지금 승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소심을 가고 대법원을 가는데 저희는 그게 법률 관련된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이기면은 다 들어오는 돈이긴 한데 저희 같이 좀 살림이 팍팍한 언론사에서는 당장 나가야 되니까 당장 그게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막 그런 측면이 있죠. 그걸 이제 알고 괴롭히는 거야. 네, 아마 그렇겠죠. 네. 야, 김창희! 이병 김창훈! 요새 씨발 뭐가 이렇게 나라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거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아유, 정재욱 병장님, 머리 아프실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좀비가 뭐? 존바라요, 존바라. 이게 애니메이션 채널인데요. 신연예인 지역 중령탐정 김정일 왕이 된 그네 이런 거 만든 오인용하고요. 다이묘 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작품 감독님들이 신작을 연재하는 곳이에요. 뭐? 진짜야? 와, 씨발 재밌겠다! 유튜브에 존바라만 딱 치면 나오니까 보세요. 와, 얼마야 그거? 내가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완전 공짜예요. 와, 씨발 짱이네! 안 보면 이구만. 유튜브에서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우리 오늘 초대 손님 바로 선대인 경제연구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선대인 소장님은 이런 소송 얼마나 당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그 부동산 그 관련해서 워낙 선동적인 보도를 많이 한다고 비판을 했다가 제가 소송을 한번 당했죠. 아시아경제한테? 네. 근데 뭐 제가 사실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이 뭐 하여튼 뭐 조정을 하자고 그래서 조정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뭐 제가 이겼죠 사실. 네. 그리고 최근에 어제 영등포 경찰서 가서 진술조서 쓰고 왔는데 그 왜 KBS 아침마당 중도 하차했던 거. 예, 어제 조인석 본부장 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진술조서 쓰고 왔습니다 어제.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거지. 잘했지. 예. 뭐 우리 당하고만 사나? 우리도 공격 좀 하고 살아야지. 그래요. 저는 어제 집에 갔는데 수원지검에서 편지 한 장이 왔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2014년에 건 사건인데 따지고 보니까 엄마 부대 주옥순 여사가 나를 이제 고발했던 거예요. 뭘 고발했냐? 내가 이제 트위터에다가 박근혜를 두고 애비나 딸이나 이렇게 썼거든. 그거 갖고 고발한 거야. 명예훼손이라고. 그거 근데 그 뒤로 소식이 없다고 그때 하지 않았어요? 전화 한번 왔지 검사가. 그래서 수원지검 나오셔야겠다. 수원지검에 내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일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딱 그랬지. 검사한테. 그랬더니 조사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검사인 내가 판단한다. 근데 그때 내가 나갈지 안 나갈지는 내가 판단한다. 그러더니 시무룩하게 전화를 끊어. 그게 2014년 일이었는데, 야 세상에. 근데 그게 왜 지금 와요? 근데 그로부터 검사가 5명 바뀌었어. 그리고 3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각하. 그거를 3년 동안 조사. 3년 동안 아주 엄청난 저희망식 수사를 했는데 결국 각하라는 아주 허무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발음이 별로 안 좋네. 각하라니. 글쎄 말이야. 뭔가 큰일 난 것 같은 분위기. 예, 이 재판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예. 네.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정권 말기에 MBC가 뭐 지금 좀 시대에 돌아가는 판을 좀 읽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좋게 지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시민들하고 그 타 언론을 괴롭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SBS가 지금 무장공비 김용민 PD를 지금 다시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출연을 SBS요? 예. 네. 와, 이분들도 이제 분위기 바뀌는 걸 알고 있구나. 야, 역시 아니, 빠르다. SBS가 정의 언론이란 뜻이지.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뜻으로 해석을 하나. 어제 저번 주에 계속 당신이 SBS 출연하면 정의의 방송이야? 아니, 지상파에 나간다고요? 갑자기. 지상파 어떤 걸로? 아니, 옛날에 했던 거, 뉴스 브리핑. 그 시사평론 활동을 매일. 그래요? 고정으로. 와.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러면 그 뉴스 브리핑에 선대인도 부르고 그러는 건가? 그런 좀 용공 극렬 분들 그를 포용하기엔 우리 사회가 아직은 좀 안정과 질서를 희구하지 않겠는가. 사람들 인식 속에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덜 잡아야. 진짜 어디서 이거 와. 아니 올 들은 말 중에 제일 포괄인데 이거. 아니, 올 들어. 오늘 1월 13일 만에 13일 만에. 아니 13일이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야 이거. 아니 김용희 PD가 103.5를 뚫었으니까요. 선대일 소장께서는 그 107.7을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7.7이 뭐죠? 107.7이 청취율이 더 높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뭐냐? 파워 FM. 파워 FM. 파워 FM. 그래요? 저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제 우리 졸음운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인이 형님을 부르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대인이 형님 오늘 왜 나오셨어요? 새해 경제 전망 좀 하고 뒤에 연구소 홍보도 조금 하고. 그 지금 어떻게 사드 문제나 이런 거 어떻게? 사드 문제요? 네. 사드 지금 문제라는 중국이 완전히 한국 철퇴를 가는 양상인데. 막 화장품까지 난리인데. 그렇죠. 그 사드 배치하면서부터 사실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의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걸 그냥 자기네들 그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이 판단을 자기네들하고 아무 상의 없이
갑자기 이렇게 배치했을 때 중국이 아무런 제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진짜 나이브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실행을 했고 실행할 때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만 수위를 점점 낮은 데부터 해서 점점 높여갈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일 낮은 게 뭐냐? 산업적으로는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제재하면 되고 중국 업체 자체에는 전혀 타격이 없거든요. 예. 오히려 중국 자국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을 더 많이 소비하게 하기 때문에 좋아요, 오히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제재를 했죠. 그게 이제 한한령이라고 해서 이제 뭐 중국 한류 스타들, 뭐 그다음에 콘텐츠들 이런 거 이제 제재하기 시작했고. 제한하다 할 때 한. 그렇죠. 그리고 한국 할 때 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화장품까지 파급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사드 배치하고는 상관없이 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사실 명확한 구분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화장품까지 이제 소비재 산업까지 이제 퍼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참 염려가 됩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창조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경제를 창조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창조적으로 망쳐. 아주 가진 수법으로 다 망쳐놨어. 네. 이거 우리 미디어 산업에도 상당한 그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그렇죠. 네. 예. 이게 아무래도 한류라는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렇게 부흥시키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그게 그리고 가장 큰 소비처가 사실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태양의 후예 같은 거 완전히 대박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중국이 제대로 안 팔리게 돼 있으니까 한동안은. 예. 그래서 타격이 있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류라 그러면 그냥 컨텐츠 판매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화장품 이제 K-뷰티 산업이 이제 중국이 진출할 때 한류 스타들을 얻고 많이 이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그냥 컨텐츠 산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화장품 같은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타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데 파급이 큰 거죠. 그래서 2차, 3차로 사실은 이렇게 한국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죠. 그래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니 지금 우리 한국 방송 무대에서 특히 예능 작가, 쇼 프로 작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제작자, 방송 제작자 이런 분들이 대거 중국에 넘어가 있어요 지금. 많이 가 있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한한령이 계속되면은 어렵지. 아니 그렇죠. 실제로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 김영희 PD부터 해가지고 MBC PD도 많이 건너갔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저 친구 한 분은 이제 사업을 해요. 중국 관련한 이제 컨텐츠 관련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쯤에 거의 뭐 예년 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났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타격이 엄청 큰 거죠. 그런 업체들은. 그 제 아버지한테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이 갈갈이 찢겼는데 이걸 통합할 길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저답지 않은 질문을 했어요. 올 초에 이런 질문을 하고도 의아스럽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제 그거는 이제 촛불 혁명 이후에 정권 교체, 정치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어벙이 연합 이런 얼간 베스트 이런 친구들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반정부 세력으로 남아서 그래 우리가 당했던 것만큼 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정권을 잡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참여정부 때 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또 다른 또 이제 어게인 2008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다 같이 가난해지면은 사실은 뭐 국민들이 싸울 일이 없다. 서로 내세울 것도 없고 박근혜가 그런 식으로 국론 통합,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다 같이 망하게 경제고 뭐고 다 망하게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지. 예전에 그 이명박이 경제 살리기를 막 표방하면서 막 경제를 죽였잖아요. 죽여놓고 살린다고. 살리기를 위해서는 근데 일단 죽여야. 근데 일단 죽이기만 했어. 그런데 박근혜 들어오고 나서
더더욱 죽였죠. 그 장사를 치렀지. 거의.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명박은 경제를 그냥 죽였고 박근혜는 부관 참시를 했다고 그래요. 부관 참시.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이명박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박근혜는 정말 뭐 해놓은 게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아직 이제 발표가 안 됐는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 한 중반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3%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3% 달성도 못 하고 2%대인데 지난해는 더더욱 성적표가 안 좋았는데 그나마 2% 성장한 것도 뭐냐? 부동산 띄웠잖아요. 부동산 띄우면 이게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을 하죠. 아파트들 분양. 이게 민간 건설 투자로 잡힙니다. 이게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안 띄웠으면 이 경제 성장률도 한 반토막 났다는 거죠. 1%대 성장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성적표냐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보자면 박근혜가 왜 그렇게 사활을 걸고 부동산 띄우기에 나섰나를 또 이제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선대희 소장 모시고 올해 그 경제 전망 또 이재용 관련한 이야기도 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 한번 또 이어갈까요? 근데 이걸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지. 형님의 동무대일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 사실 저도 게스트입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네, MBC 얘기 또 하나만 더 갖다 드릴게요. MBC가 지금 요새 좀 어떤 상태인지. 원래 그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에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뭐 기자들이 뭐 MBC 뭐 보도직 간부들 뭐 반성해라 막 이렇게 막 글을 올려도 일절 대응을 안 했었는데 그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MBC 막내 기자들이 유튜브에 그렇죠. 반성 영상을 올렸는데 최기하 MBC 보도국장이 그 6일날 아침 편집회의에서 그거를 보고 대노를 했다고. 크게 노하시면서 경위서 받아와라고. 혹시 욕은 안 했다고 합니까? 욕을 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아직 못 들었는데. 그 예전에 경로에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타운노사 취재 기자한테 욕을 했잖아요. 네, 저희도 욕 먹고 뭐 한겨레 기자도 욕 먹고. 아우 너무 심한 욕이었어요. 개땡땡 그게 뭐야? 개가 아닙니다. 뭐였죠? 개 네. 열. 열땡땡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되게 잘하시더니 갑자기 라디오 나가시고 나서 혁명성이야. 아우 쌍스러운 그런. 오늘따라 되게 사람이 좋아 보이세요. 지상파가 사람 망쳐 이거. 네. 그래서 어쨌거나 대노를 하고 막내 기자들한테 경위서를 제출하라 이게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KBS도 예전에 그랬고 MBC도 예전에 그랬고 이게 뭔가 내부에서 굉장히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이 막내 기수들이 뭔가를 했을 때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그 막내 기수들이 탄압을 받을 때 그렇죠. 예전에 연합뉴스에서도 그 거의 막내급 기자가 뭐 우리가 언제까지 막 이렇게 연합 쓰레기라는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한 다음에 결국에 그게 파업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기하 보도국장이 경위서를 요구를 하니까 이제 MBC 내부에서도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막내 기수들이 또 저렇게 되는 거는 또 선배들이 또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10일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MBC 보도국에서 33기, 35기, 36기, 37기, 38기, 39기, 40기, 41, 42, 43, 44기 이렇게 기수별로 성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때 진짜 신기한 게요. 그동안 잘 안 보였던 그 기자들 있잖아요. 여기 성명 이름에 MBC 기자로 있긴 있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 난 소식까지 듣고 이거 저도 끼어도 되죠. 예. 저도 이제 그 MBC 하고 이제 PD 수첩이나 이런 뭐 PD들 기자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요즘 가끔씩 통화해 보면 다 한직에 가 있어. 무슨 방송팀에 가 있고 뉴스 리포트 하면서 안 보여요, 진짜. 아니, 죽은 줄 알았다니까 정말. 그래서 계속 성명을 내서 여기 이 분들이 냈던 성명 중에 몇 가지 표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33기 성명인데 비겁하고 추악하다. 뉴스를 개선하자는 고언조차 해사형이라며 가차없이 징계하던 보도 책임자들의 그 혹독한 기준은 스스로 주도한 뉴스의 몰락이라는 해사형이 앞에서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 라고 했고요. 35기 성명에서는 45기 기자들이 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경위라면 지난 4년을 살아온 MBC 기자라면 다 알고 있다. 설마 몰라서 지금 묻는 거냐. 맞아. 하면서 보도 책임자들에게 지금 경위서를 받아야 할 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7기 성명을 보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리 보전에 급급해하며 무비판적인 친위대 구축에만 열을 렸던 보도국 간부들이 지난 5년간 남긴 성적은 2% 뉴스 시청률과 소신 있는 왕따를 자처한다는 정신승리뿐. 굉장히 수위가 높죠. 그리고 그 요즘 그 MBC 1층인가? 거기서 피켓 그거 하고 있죠. 근데 거기 그 동영상을 그 MBC 분들이 올리시던데 사진하고 거기 보니까 김용희 PD도 아마 알걸요? 차미연 아나운서라든가 예전에 막 자주 나왔었던 어디 가셨? 난 퇴사한 줄 알았거든. 여전히 MBC 아나운서 계시더라고. 계속 피켓 들고 거기 있길래 이분 계셨네? 남자 아나운서도 거기서 봤어요 지금. 그 손정은 아나운서도 있잖아요. 그 참 잘 나갔었고 뉴스도 그렇죠. 잘했고. 그런데 이제 뭐 약간 MB 정부 시절에 잘못된 족 같은 언론 그런 탄압상. 지상파. SBS. 바람직하지 못한 언론 풍토에 반기를 든 그런 아나운서들이 지금 완전히 그 화면 속에서 사라지고 어쩌다 라디오 뉴스에서 라디오 뉴스에서는 이 목소리가 저 목소리 같고 저 목소리가 이 목소리 같지 않습니까? MBC 라디오를 잘 안 듣습니다. 완전 텔레비전도 잘 안 봐서 그분들이 솔직히 잘 안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너무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제 드디어 불붙기 시작했군요. 또 2월이면 또 안광한 사장의 교체기잖아요. 그래요? 다음 달? 네, 다음 달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좀 시점이 애매하죠. 애매하네요. 탄핵 심판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이 교체기에 지금 어쨌건 MBC 내부에서도 지금 뭔가 하진 않으면 안 될 분위기 좀 그렇게 좀 분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이고 참 MBC가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12년에 선 소장님 그때도 이제 MBC 많은 탄압과 또 파업이 있었고요. 170일 파업이 있었죠. 정말 그때 엄청나게 긴 파업이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 이제 장기 파업을 했는데 성과가 사실 크게 없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때 막 그 사측에서 되게 치졸했던 게 뭐냐면 그 파업 기간 동안 그 임금 그거 다 지급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되게 또 타격이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은 법대로 했다 이러거든요. 그 97년 노동법 개악 그 이후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이제 말하자면 법제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법에 따라서 안 준 건데 왜 10이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박근혜는 어떻게 무슨 직무를 거의 안 받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 저 월급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최순실한테 월급 줘야 돼요. 뭐 최순실한테 연설문도 쓰고 뭐 혼자 다 했더만 보니까. 외주. 그렇지. 외주. 대통령 외주?
해줘. 비정규직 최순실. 2년 이상 했으니까 정규직 채용해야지. 그렇지. 그러네요. 네.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우리 선 소장님. 네. 이재용. 네. 구속할 것 같아요. 특검이. 그죠? 뭐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지금 이재용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네. 박근혜가 하도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승마 지원도 하고 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쪽에 이제 뭐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아니 그럼 삼성물산 합병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예. 추호도 진짜 트럭 한 끈만큼도 그런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이 없었을까? 야 정말 성스럽기 그죠. 어떤 삼성인데 다 기브앤테이크죠 뭘. 그럼요. 사실 재벌들의 그 피해자 코스프레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해도 일정하게 먹히는 게 경제지들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네. 정말 이걸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몰아가줍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준조세로 뜯겼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 이건 뭐 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쉽게 말해서 그 자체로 부패한 거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뭐 뇌물죄로 될지 안 될지 뭐 아직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특검은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뭐 실제로 압박에 의해서 그 돈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뇌물죄 공여가 승립하는 데는 별 문제 없다. 다만 이제 형량을 참작하는 데 고려 요소만 될 뿐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뭐 구속하게 된 얘기네요. 예. 그래서 구속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이게 결국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청와대의 도움을 끌어내는 대가로 사실 이 지원을 해줬다라는 그 인과고리가 명확하게 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핵심이겠죠. 특검도 거기까지 이제 밝혀보고 싶을 텐데 이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그 문제가 있겠죠. 헌법재판소가 지금 형사재판식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의 구속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하고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속이 될 경우에 탄핵 심판은 뭐 상당히 큰 물살을 타겠어요. 그때 되면 반대로 이제 박근혜는 이제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3자 뭐 뇌물수수가 아니라 그렇죠. 제3자를 빼고 직접적으로 뇌물수수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을 압박해서 돈을 받는 대가로 이제 삼성물산 합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시켜서 국민연금을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면 사실 뭐 아주 빼도 박도 못한 뇌물수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이건 그 어떤 뭐 이념적인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이 이걸 탄핵 심판을 안 내린다 그러면 저는 그건 뭐 정말 역사의 재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뭐 저도 뭐 법률 전문가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이 고리만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뭐 헌법재판소 경우에도 뭐 판단하기가 훨씬 용이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만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짜. 글쎄 말이야. 아니, 하나만. 물론 이제 사안이 되는 건 다 판단은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핵심 사안이 딱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뭐 재판관들도 좀 부담이 많이 덜하겠죠. 상대적으로. 액수가 한 5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액수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그리고 이게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전에 우리 나는 꼽살이다에서 우리 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재용만 좋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나머지들이 다 손해를 입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 정유라 봐주는 거하고 거래를 했다? 이건 진짜 그 개가 안 돼. SBS 103.5. SBS 나간다고 이거 너무 자기 검열한다 이거. 야, 얼마 전에 봤던 김영민이 아니잖아 이거. 아니 지금 얼굴을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할 얘기를 쏙싹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옛날에 녹음했던 거 다 까발릴 거야.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1월 안에 결론 난다. 예, 1월 안에.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2월 초 결론이 나게 되는 건데,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이재용이 감옥 간다. 이거 굉장히 오래 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밝혀지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그 뇌물수수의 인과고리가 드러난다. 예. 그러면 뭐 이재용 경우에도 상당히 중형을 아마 구형받을 것 같습니다. 중형을 구형받고 뭐 제 아무리 네. 다음 정부에서 우리 반기문형이 되지는 않는 이상은 네. 이건 뭐 쉽게 그렇죠. 사면 복권해 줄 네.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난 2005년에 삼성 특검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네. 사실 노무현 정부 말기 쪽에 가까웠거든요. 네네. 2005년이 아니라 2006년이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말기고 뭐 나름대로 힘 빠지는 시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특검도 사실 뭐 그렇게 강력하게 끝까지 이제 수사하지 않았고 또 재판부도 어쨌거나 이제 뭐 재벌들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은 부분은 이제 혐의를 없는 걸로 또는 혐의의 이유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들었으면서 이건희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원포인트 사면을 해줬죠. 정말 이건 뭐 법치국가라는 데서 있을 그렇죠. 수가 없는 사안이었는데. 이유는 평창 올림픽. 네. 평창 올림픽 때문에. 네. 그리고 진짜 이거 뭐 말을 더 해야 되나? 예. 이건희가 나오고 나서 그때 했던 그 망발을 저는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건희가 그 다음에 나와서 이병철 백주기라고 그랬나? 아니면 창사 기념일인가 뭐 그랬어요. 예. 그때 했던 말이 온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와, 무슨 이런 개망발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언론들이 제대로 비판도 못했었어요. 오히려 뭐 새로운 하두를 던졌다. 새로운 이건 무슨 김일성 보도하는 거랑 비슷해. 광고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사실. 네. 근데 정직은 그 직무정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왜 이거 당시 지금 관운의 혁명성이 엄청 약해지고 있어 지금. 이분 많이 편집된데 SBS가 그렇게 졌나? 자, 근데 이제는 그 뭐 시대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좀 구형을 받고 그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제대로 구형받고 뭐 판결을 받으면 실제로 뭐 시대의 흐름상 상당히 좀 중형을 오랫동안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역대에 이병철, 이건희 이렇게 왕조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 대군 서자 말고 서자가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보니 큰일 나네.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어. 3대 왕, 세습 3대. 이 3대 세습을 이루었던 인사들, 이분들 중에 감옥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뭐 도망가거나 칩고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도 이게 뭐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복 입고 그렇게 관에서 나오는 밥을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 이제 공약이긴 하지만 적어도 4대 재벌만큼은 제대로 이제 개혁을 하겠다. 이런 안을 발표했거든요. 그동안 사실 조금 뭐 재벌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적어도 4대 재벌 개혁은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그 넣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형을 살게 되는 재벌들에 대해서 사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만약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되든 또는 뭐 야권의 어떤 후보가 되든
뭐 이명박 정부 때나 그 이전 정부와 같은 그런 이제 뭐 재벌들 사면 조치 이런 것들은 아마 대폭 줄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제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냥 이재용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 전체가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이런 과거는 이제 좀 우리가 건절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 삼성의 최근 광고는 어떤가요? 그 이제 이재용 감옥 가면은 사과문 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겠죠.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예. 삼성이 1월 1일에 원통 광고를 쫙 돌렸어요. 1월 2일자 신문에. 그러니까 일간지 하단에 나오는 일면. 1월 1일자가 아무도 안 냈으니까 1월 2일자에 이제 신년 광고를 내는 거죠. 신년 광고를 이렇게 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간지 뭐 경제지 이런 데 삼성 광고가 쫙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광고예요. 이미지 광고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행복하십시오 막 그런 이미지 광고인데 한겨레만 안 실렸습니다. 맞아요. 그게. 네. 한겨레 그거 왜 안 실렸나요? 그게요. 네. 저도 1월 2일자 딱 보면서 그 왜 안 실렸는지를 알겠더라고. 그 한겨레에 기획 기사가 실렸는데 그 이병철과 박정희 때 정경유착. 그리고 지금 박근혜와 이재용의 정경유착 두 번하게 걸쳐서 실은 거예요. 당연히 그건 안 실리지. 근데 삼성이 광고 제안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광고 제안을 했는데 그 광고를 제안을 하면서 이 보도에 관련해서 뭐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한겨레가 거절을 했다고. 역시 한겨레네. 한겨레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저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도 이 삼성물산 합병권 관련한 가장 이제 집중 보도를 하고 심층 보도를 하는 게 역시 또 한겨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김영민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랑스럽게도 우리 낙곱살에서 삼성물산 합병권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방송을 했었죠. 우리 되게 심층 방송을 했거든요. 하면서 그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삼성 3대 세습의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향후 10년, 20년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이렇게 최순실 게이트까지 연결될지는 몰랐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뭐 찬성표 던지고 그다음에 삼성이 온갖 기를 쓰고 이렇게 막 총동원해서 언론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회유와 압박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때 그렇게 무리를 했고 또 국민연금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찬성표를 던졌는지가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걸 밝혔는데 진짜 한겨레가 진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삼성하고 국민연금은 곧 배후에 정부가 있는 것이고 이 삼성과 정부 사이에 부당한 유착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었잖아요. 그 추정에 최순실이 끼어들 줄은 당시엔 몰랐지만은 이 참. 근데 정황상 너무 진짜 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됐지만 그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 다른 건설 주가들 다 올라가는데 삼성물산 주가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냐 봤더니 이거는 거의 왜 보통 이런 거잖아요. 이게 회사라면 가능하면 아파트 물량 수주를 많이 하려고 이렇게 길을 쓸 텐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이 이거 좀 우리 삼성 아파트를 좀 지어주세요 이러는데도 우리 못해 이렇게 막 수주가 막 들어오는데 그냥 거부해. 망하려고 작정하는 회사 같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거는 진짜. 그래서 정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때 건설주 다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2014년 하반기부터 이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서 막 그냥 러시를 이루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됐잖아요. 지난해 한 말 정도까지 11월까지. 그러니까 다들 호황이라고 막 주가 올라가는데 삼성물산만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그게. 제일모직보다 못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재용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이재용 지분 가치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룹 차원의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쉽게 말해서. 뭐 거의 양아치 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이재용을 보면서 이재용이야 참 얼마나 핸섬하게 생기고 외양도 멋있고 그렇습니까만은 근데 이런 이재용하고 똑같은 캐릭터. 성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부모도 다르지만 박근혜하고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재벌 3세, 4세들이 대체로 다 이러하다. 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한 사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재벌 2, 3, 4세들 네. 말하자면은 박근혜도 박정희 2세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해야지 이 재벌이 돈을 갖고 있다고 이자들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이런 신문들, 매체들 네.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멘탈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한 특권 의식이 젖어 있는데 예. 길게 얘기하지 말죠. 예. 정동재 어때? 방금 나의 멘트. 형용성이 퇴색되지 않은 거 아니야? 살짝 좀 지루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동재 다음 소식. 네, 그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에 정윤회 문건을 보도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보도를 했던 주역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문건팀의 주역 중 하나가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였는데, 맞아요. 이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예. 되게 부담스러워했거든요. 뭐 예. 그때도 그렇고, 뭐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예. 이분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죠. 근데 이 조현일 기자가 이렇게 처음으로 자기 심경을 밖에 이제 내비쳤던 건데 예. 이 얘기가 되게 굉장히 슬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자로서도 되게 안타까운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예전에 김영한 비망록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조현일 기자에 대한 미행이라기보단 사찰 그리고 조한규 사장이 그때 얘기했던 게 조현일 기자가 미행을 당했다고도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조현일 기자가 얘기를 한 게 지난해 9월에 그 정보기관으로부터 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이게 증언을 했어요. 예. 그 한 사정 당국의 관계자가 자기가 이제 국정원 소속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국정원이 그 조현일 기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거를 조현일 기자한테 전달을 했다.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뭐 공식적으로 뭐 확인을 했다고 하고 예.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조현일 기자가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그 배우자한테 예. 아이들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같이 좀 동행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가족들 전체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경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죠. 예. 누가 자기를 따라다니고 사찰하고 막 그랬다는 거는. 예. 그리고 뭐 어떤 분이 칼을 선물해 주셨는데 항상 그 칼을 휴대하고 다녔대요. 언제 어디서 그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방어용으로? 네, 방어용으로. 호신용 칼? 네, 호신용 칼. 그 정도로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근데 네. 호신용 칼을 들고 다녔을 정도면 어떻게 위축이 되면 호신용 칼을 들고 다닐까? 그러니까 뭐 계속 누가 따라오는 느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유, 그런 느낌 못 느껴보셨어요? 나는 그 영화 부산행 네. 네. 그거를 보고 한 이틀 뒤인가 KTX를 타고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야구방망이를 하나 사들고 가야 되나 뭐 고민을 하게 됐었어. 김용민 PD는 야구방망이 필요 없어. 네? 강력한 배무기가 있잖아. 아이고 별 말씀. 배도 물어봐. 그럼 바로 좀비가 되는 거야. 저 항상 영화를 보면 뚱뚱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빠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그런 공포영화를 보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확 위축이 되는데 이게 그 레알 상황이면은 또 다르지. 네. 예. 그래요. 아이고, 참. 지금도 그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누굽니까? 노승일 씨. 예, 예. 그 고영태 씨.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이게 깡패 혹은 뭐 살인 청부업자 이런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공권력에서 이런 조력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 조현희 기자만 해도 이제 국정원이 따라다닌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그자들이 청부 폭력 혹은 살인을 대행하는 업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악귀가 집권하고 있는 시대가 빨리 청산이 돼야 그 정상적인 공권력이 수립이 돼야 우리가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혁명성. 근데 오늘은 전화가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지? 네, 자꾸 축축 처지네요. 그러니까 나는 뭐 분위기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보니 혁명성은 고사하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뭐 저렇게 강조하고 있지? 그런가요? SBS 나가려고 지금 너무 흥건해졌어. 아니 지금 지난번 방송까지 아니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대인 소장님이 나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꼽사리 이유. 예,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자, 뭐 사실은 저희 연구소 뭐 새해 이벤트 홍보 좀 하려고 나왔는데요. 이거 혁명성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홍보성을 강조하다가 자, 연구소 새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1월 18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1월 18일. 며칠 안 남았죠. 이 18일 날짜가 좋네요.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날짜. 그러네요. 그럼요. 저도 엿먹으라는 뜻으로 18일까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주더라고. 그런 의미로, 그런 숭고한 뜻으로 18일이라고 했는데. 자, 18일까지 진행하고요. 이 기간에 저희가 이제 그 성장형 우량주 분석 보고서라는 이제 보고서를 새로 론칭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각종 뭐 특집 보고서 혜택도 드리고, 일부 보고서는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뭐 할인 혜택은 사실 지금 연구소 출범한 뒤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만큼 다급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씨 나 이거 안 할래 이거.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신나요. 갑자기 혁명성이 막 발휘되고 있어. 이거 갑자기 내가 김영민을 쪼다가 내가 쪼이는 느낌. 이게 혁명이죠.
그 성장형 우량주 보고서 새로 론칭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론칭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처음에 접해보시라고 이게 들어가 있는 패키지만 예, 할인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여튼 좀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경제 전망을 하는데 가계 경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좀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데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부동산 막차는 웬만하면 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이런 막차는 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런 막차 타시면 올해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올해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올해 부동산은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침체될 겁니다. 침체되는데 지방하고 수도권을 조금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방의 경우는 뭐 지난해부터도 사실은 좀 침체됐었어요 전반적으로. 다만 이제 부산하고 제주도가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부산하고 이제 제주도도 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세상에. 수도권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뭐 이미 침체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침체 양상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특히 올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크게 금리 리스크하고 예. 물량 리스크가 동시에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근데 올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1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계 부채가 산더미처럼 늘어나 있죠. 예. 그래서 지난해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은 사실 거의 뭐 제가 보기엔 거의 100% 가계 부채 증가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인구가 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계 부채가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예. 예년에 60조 늘었는데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지금 120조 이상 늘 것 같아요. 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늘려놨는데 미국 금리가 올라. 근데 미국 금리가 오르는데 이게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한국 기준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뭐 상반기에는 안 올리고 버틴다 하더라도 하반기로 가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 이게 안 올리고 있으면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더 싸지는 상황이 와버리는데 예. 아니 같은 값이면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투자자 입장이야. 외국인 투자자야. 그러면 한국 시장에 있겠습니까? 달러 사지. 그렇죠. 예. 그럼 확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거든요. 주식시장 주가도 확 무너지고 뭐 예. 환율이 폭등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태는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따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뭐 트럼프가 돈을 확 풀어서 이제 재정부양책을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예.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되잖아요. 미국 예. 같은 경우에. 예.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막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채권금리가 막 올라가고 채권금리를 기초로 해서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금리, 신용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시중금리가 올랐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2014년부터 막 그 분양 러시를 이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입주 물량 형태로 돌아오는 게 올해부터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부터 이제 뭐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도권에 이제 물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년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예. 한 1.7배 이상 가까운 그런 뭐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요. 네. 이걸 시장에서 다 소화해 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공급 강이 더 심해지고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부채를 이미 지신 분들은 제가 이런 분들을 좀 가능하면 안 생기기를 바라고 말씀을 미리 드린 건데 예. 이미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셨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부채 다이어트를 할 여지가 없는지 잘 살피셔야 되고 네네. 아직 뭐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않으신 분들은 이왕이면 뭐 좀 한동안은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급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빚을 갖고 뭘 대출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시. 굉장히 위험하네요 지금. 네. 뭐 제가 뭐 낙곱사리에서 방송할 때는 사전 경고의 의미가 강했다면 예. 지금은 임박한 상태에서 제가 드리는 조언이라고 지금 좀 생각해 다들 선대위 소장처럼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사전 경고를 하면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전망이라기보다는 저는 논리적 추론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뻔해 보인다. 그다음 시차는 있겠지만 또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 우리는 선분양제니까 분양할 때는 공급 여파가 없지만 그렇죠. 이게 입주할 때 되면 당연히 그 물량 충격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게 당장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막 뛰고 할 때는 빚내서 집 사라고 막 선동하고 그래서 당장 이제 지금 벌써 주택시장이 침체로 빠져들 것 같으니까 여러 뭐 기득권 언론들이 이제 뭐 부동산 시장 무너지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무너지면 큰 충격 오니까 그래서 다시 규제 풀어서 부양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네.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공실이 너무 많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던 거 보면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수도권 바닥쳤다. 네. 집값 바닥쳤다. 이 지랄을 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성 104.5 아니 지랄 한마디 하면 혁명성인가? 오랜만에 들으니 시원하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약삭 빠르고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한국 언론 전반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실 얘기도 사실은 우리 건설사들의 그 니드 속에서 나온 기사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몇 달 전에는 그런 경고들을 안 하다가 지금 오면 그게 맞춰서 막 없던 사실도 아닌데 이제서야 그런 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정상적인 주택 가격이 아니라면 그리고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거라면 제대로 된 언론이고 제대로 된 전문가면 이런 어떤 위험성을 경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부터가 띄우기 나서고 뭐 신문들은 아파트 분양 광고 막 들어오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막 띄워주고 판촉성 기사 내고 이런 걸 하고 나서 정말 이제 와서는 부동산 시장 무너지면 안 된다 살려내라 이런 지랄을 하는 거거든요. 제 혁명성은 지랄이 뭐야? 아무리 팟캐스트라도. 지가 하면 로맨스냐? 남이 하면 불륜이고 정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대인 소장이 이제 소장으로 있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저평가 성장형 우량주 40종목 분석 특집 보고서 여러분들 많이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2017년 경제 전망이 다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당장 어떻게 우리가 가정 경제를 부양하느냐 이런 모든 또 노하우도 담겨 있고요. 뭐 거짓말하는 정보가 아니라 뭐 개미들 우롱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런 걸 저희가 피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작업을 사실 하는 겁니다. 성장형 우량주 분석 보고서 론칭 기념 선대인 경제연구소 2017년 새해 특별 이벤트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SDI 그러니까 선대인 할 때 sdinomics.com으로 들어가시면 소상히 설명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책도 내셨네? 18일까지입니다. 18일. 1월 18일까지. 책도 냈어. 위험한 분이었어요. 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 이 책도 나왔고 쓸데없이 두껍네. 이렇게 두꺼워. 이거 어디 뺏긴 거 아니고? 아니 나도 몰랐는데 출판사가 계속 원고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다 줬더니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 쓴대. 실제로 나온 게 한 470페이지 되더라고요. 나 그래서 허걱했어요. 허걱. 예전에 그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토마 피케티 이분이 낸 책 번역서를 한번 어렵지만 읽어보겠다고 샀는데 없어졌어. 아니 집에서 없어졌다는 이야기. 집에서 없어졌지. 가져왔는데 그래서 한참을 찾다가 바닥에 누워 있는데 한 두어 계절이 지나갔어요. 소파가 사실 제가 거기서 많이 자가지고 무너졌는데 어느 날 고쳐졌더라고. 봤더니 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그 무너진 소파 바지를 대신하더라고. 책이 낡아서 이제 우리 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 이걸로 바꿀 때가 왔다.
머리를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게 좋대요. 책이 두껍다니까. 예. 그러면 내가 토마 피케티 책이랑 같은 반열에 오르면 두께만. 그 토마 피케티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 책은 그 노엄 첨스키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그 토마 피케티 책이 나왔을 때 노엄 첨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 그래도 약간은 이렇게 뭐 불운한 저주가 돼버렸는데 이 책이 막 갑자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엄 첨스키가 그때 한 말이 이거야. 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보겠지만 결국 끝까지 읽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칠 거다. 저는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너무 두꺼워요. 저는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읽기는커녕.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대인 소장님 나오셨고 여러분 또 선대인 경제연구소 1월 18일까지의 이벤트 성장형 우량주 분석 보고서 많이 주목해 주시고 지금 신청하시면은 어려운 말로 쓴 건 아니죠? 아,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예, 이 선대인 수준으로. 지랄 이런 말로 들어간. 형용성이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 아니, 제가 낙급사례에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췄었잖아요. 야, 저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고결한 사람인데. 이 양반한테 물들어서 나도 지랄이라는 표현도 쓰고 혁명성이 너무 강화됐어. 우리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목해 주시고 오늘 관훈 나이트클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